광주광역시 복지총량조사 시스템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로그인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대시보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시설에 대한 정보 관리부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자료를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기관별로 딱 한 번에 시설 내용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 전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복지자원 총량조사 참여에 대한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각각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응답하시는 기관의 기관명을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관장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은 기관의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동구부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당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우편 검색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관의 주소지를 찾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명 또는 옛주소, 동주소를 통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주소를 선택을 하신 후에 상세 주소, 층이나 별도의 어떤 주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웹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일자는 기관에 설립된 날짜로서 날짜 입력 예시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연도와 월, 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우선 총 면적 제곱미터와 층수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일 경우에 각각 지하층과 지상층을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전화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화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의 기본 형식을 지켜주시면서 끝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팩스 번호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팩스가 있을 경우에는 입력을 해주시고요. 없을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는 본 기관이 어느 법인 내에 속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개 이상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공공, 협회, 법인, 단체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구분에 따라서 각각 입력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우선 저희는 복지시설로 구분해서 입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기관의 유형이 생활시설인지 혹은 이용시설인지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세부 유형은 방금 음영 처리된 곳을 클릭했을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대로 각각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내에서
모자, 부자, 임시지원,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여러가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각각 화면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이 끝난 다음에는 이용자 수입니다. 이용자 수는 연평균 해당하는 기관에서 이 시설에 이용하시는 전체 평균 인원들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연평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의 수를 가늠하여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조사표 작성자는 본 조사에 이 내용을 입력하고 계시는 당사자께서 직접 이름과 직위, 핸드폰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현황입니다. 연계 현황은 기관에서 연계 또는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계 협력은 총 6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유, 대상자 발굴 의뢰, 서비스 연계, 공동 사례 관리, 공동 사업 추진, 물적 인적 자원 교류 총 6개의 연계 협력 내용이 있는데 각각 연계 협력별로 연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 수와 연계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을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면 민간기관이면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구분기호를 쉼표를 두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기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호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총 기관 수에 따라서 적을 경우에는 다 적을 이 수가 1, 2, 3 기관 수가 적을 경우에는 공공, 민간에 적으시는 기관 수에 적는 부담이 안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입력해 주셔도 되십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입니다. 인력은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정원과 그리고 현재 인원, 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기관의 설립 시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기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정원보다 같거나 혹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하여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현황은 저희가 복지총량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 사회복지사부터 요양보호사까지 해당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수를 각각 해당하는 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현재 인원,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이 10명보다 많은 수를 적게 되면 입력에 오류가 났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보다 적은 수를 각각의 취득 현황에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돌봄 인력 현황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이 두 돌봄 인력에 대한 인원수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인원수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돌봄 인력 현황은 현재 인원과 무관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인력이 비상근 인력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보다 많은 수를 입력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현황은
2020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 단위로 된 결산서를 보시고 사업 수익, 보조금 수입, 후원금, 기타 결산서에 구분되어 있는 항목별로 해당되는 수입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마찬가지로 2020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사무비, 재상조선비, 사업비, 기타 총 4개 항목 구분별로 사무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건비 각각 사무비, 운영비, 시설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여러가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수를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공모 사업 이 두 개는 결산서에서 확인되는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업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결산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기타 해서 기관의 일반 현황을 기관명부터 시작해서 연계 현황, 인력 현황, 재정 현황, 사업 현황 이렇게 구분하여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내용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그쪽 가게 되면 번호를 하나 더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썼던 부분 수정을 했고요. 다시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들어오는 어떤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등록이 완료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의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 입력은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용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복지 서비스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앞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오른쪽 상단 화면에 총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 서비스는 앞에서 시설에 대한 일반 현황 입력하실 때 마지막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입력하신 총 서비스 숫자가 되겠는데요. 이 서비스를 기준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입력이 마친 후에는 아마 이 숫자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서비스에 대한 내용 입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위해서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 화면을 띄우시게 됩니다.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 각각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저희 사업 내용 그대로 사업명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업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유형은 사업의
해당 분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성격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체크하게 되면 해당되는 소분류와 예시된 사업들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가 체크됐을 경우에는 두 개에 대한 각각 소분류이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분류를 하나씩 눌러서 해당되는 분야의 사업 유형을 소분류 예시 사업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의 소분류까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해당하는 사업이 소분류상에서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금 2개 체크했던 내용이 각각 이 화면에 들어가게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관련 주제는 해당하는 사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6개의 카테고리 안에 있을 경우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사업 여부, 이 부분은 해당하는 사업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대로 빈칸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지원 기간은 날짜 입력 예시처럼 연도, 시작하는 기간과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종료일을 사업 계획서에 기반해서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날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자체 사업일 경우에 또는 공모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담당 부서는 앞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팀, 그리고 이 사업을 주로 관여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문의를 할 경우에 활용되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각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이 완료가 되고 안내 홈페이지는 없을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두셔도 되고요.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안내할 수 있게끔 안내 페이지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제공 기간은 해당하는 사업이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한 번 지원할 때 지원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업이 일주일 사업이다, 혹은 한 달 사업이다, 한 달 이상 2달 사업이다, 3달 사업이다, 그 다음에 3달 이상의 장기 사업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주,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연 사업 시행 횟수는 일회성일 경우에는 일회성, 월 평균 8번 이상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수시,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이하의 어떤 기간을 보일 경우에는 단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해서 연 사업 시행 횟수에 대한 기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이용자께서 이 사업에 대해 참여를 하거나 문의를 할 경우 신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주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건데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될 경우에는 내방,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 인터넷 되겠고요. 2가지 이상 방법을 동시에 체크해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업의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당되는 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성별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정된 성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성별에 무관할 경우에는 구분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특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 장애인 가족, 혹은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특정 가족, 장애 특성을 갖고 있는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장애 특성과 상관없이 지원되거나 서비스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지원받는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 제한적으로 어떤 소득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거나 서비스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구분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유형은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서비스에 대해 특정 가구,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이러한 특정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경우, 서비스할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가구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으면 구분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는 특정 생애에 따른 지원 사업일 경우에 임신, 출산한 자나 가구를 위할 경우에는 임신, 출산, 아동을 위할 경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특정 생애 주기에 관계없이 전 생애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전 생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수는 이 지원 사업, 이 서비스에 대해서 허용되어진 예산 내에 지원하고자, 서비스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인원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숫자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상자께서 본인의 실비를 부담할 경우는 있음을 체크하고 이용자께서 부담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이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이 현금, 현물, 바우처, 세금 감면, 프로그램, 시설 입소 등 이러한 구분되어진 서비스 유형으로 체크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기에 체크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면 기타에 체크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은 이 지원 사업, 저희 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비예산, 그 다음 보조금, 외부 지원, 크게 이 세 구분에 따라서 각각의 예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 시비, 구비 해당되는 보조금의 구분대로 각각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없을 경우에는 0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다 완료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잘못 기입되어 있던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시설 하나에 사업 하나를 입력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앞서 시설 현황에서 입력하신 총 서비스 개수,
5개 중에 현재 서비스 하나를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2개 이상 사업을 입력을 해야 될 경우이기 때문에 새롭게 두 번째 사업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등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등록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사업명, 사업내용 등 앞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각각 해당하는 칸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 복지자원 총력노사 관련된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